연 이틀 동안 너무 과도한 정보들을 쏟아내서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역사 이야기부터 금융 이야기까지 파고 들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 AI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자본들이 이 분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들은 모르지만 이미 이 세상은 AI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AI는 인간이 설계를 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 그걸 만든 인간들도 AI가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동을 해서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 잘 모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AI가 작동되는 원리는 우리가 관찰하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요, 말을 배울 때를 보면 한 3년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비로소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피스톤의 원리죠. 압축, 폭발, 팽창. 저희 인생학계에서 설계한 그 듣기훈련 100일 프로젝트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말하기 훈련 100일 프로젝트 역시 같은 원리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00일간 이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면, 그리고 100일간 이 말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면 이 정보들이 내 영혼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압축과 폭발과 팽창의 과정을 겪으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경청을 하게 되고요. 저절로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원리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AI 시대가 열렸는데 이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을 한다고 그 AI인 제미나이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야, 그럼 그걸 주제로 해서 말하기 훈련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시작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발견된 키워드가 휴먼 인 더 루프였어요. 굴레 속에 갇힌 인간이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AI가 학습하고 있는 그 방대한 자료들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AI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또 분류하고 이름을 붙이고 하는 작업들은 인간이 일일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AI가 그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연산 처리해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걸 갖다가 블랙박스 노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아이고야, 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시야에 한눈에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로 이 세상이 너무 거대하게 만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AI 베이비시팅, 클릭 노동자, 블랙박스 노동 같은 표현들입니다. 처음에는 그 베이비시팅이 무슨 소린가 했더니 베이비시터, 즉 보모에서 온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AI 돌봄이라는 말인 건데 그냥 막말로 표현해서 AI 시다발이라는 자주적인 표현인 셈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AI에 들어가고 있는 저 방대한 양의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우리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지식은요, 수만 년 인류의 조상들이 엄청난 삽질을 해가면서 피눈물로 이룩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식 하나 속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보모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동이란 단어는 노예의 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90%는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AI 하나가 탄생하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인간의 수고스러움이 또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우리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우리들은 우와, 죽인다, 너무 좋다 하면서 그냥 소비를 하죠. 저는 그 굴레 속에 갇힌 인간이 단순하게 AI 관련 노동자들 뿐이겠냐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어쩌겠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노예의 일을 하는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니
그리고 블랙박스 노동이라고 하던데, 아니 자기 인생은 깜깜이 아니던가요? 어차피 깜깜이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노예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으면서 그런 자조적인 말을 한다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누구를 따로 지칭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AI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결국 인간들이 만든 데이터를 학습한 거잖아요. 이게 꼭 무슨 꼴이냐면 부모가 아이 앞에서 온갖 짓거리를 해놓고 아이를 나무라는 꼴이에요. 그 아이가 누구를 보고 배웠겠냐는 거죠. 결국 어른들을 보고 배우는 건데 이해가 좀 되세요? 저는 우리 인간들의 이 저열하고 찌질함이 참 그래요. 쪽팔리지 않나요? 그 본인들 스스로 꽤나 괜찮은 인간이고 잘 나간다고 사는 양반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저것들이 도대체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사는 건지는 아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지가 뭔 짓거리 하고 사는 줄 알게 되면 얼마나 쪽팔릴까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알면 저절로 달라집니다. 전부 다 몰라서 벌어지는 일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이지 누구나 행복해지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를 그리고 자연히 운행되는 법칙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진리 말입니다. 수만 년 인류는 행복해지기 위해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대부분의 노예의 삶을 견디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희생의 역사로 이룩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입니다. 아프리카 동쪽 어딘가에서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이 지구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각자 자기들의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문명이 만들어지고 지식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서로의 지식과 문화가 합쳐지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압축된 힘에 의해서 드디어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모든 인간이 자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론까지 도달을 한 거죠. 그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도출된 결론을 검증하고 확인해서 인류의 보편적 진리로 만들어질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나요? 그 사이에도 또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세계대전까지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고도 성에 안 차서 결국 냉전의 시기를 몇십 년 동안 보냈죠. 결국 그렇게 잔인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은 단 하나의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어가면서 서로의 신용을 쌓았죠. 미국 회사의 제품을 베트남, 인도에서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유례없는 풍요를 이룩하게 된 거고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살면 오히려 저절로 풍요가 온다는 경험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을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 정보의 바다에 쏟아붓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지식을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사람들은 알아차리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모든 정보들을 AI에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AI는 로봇과 결합이 되면서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키려고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인류는요, 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헤매는 것 같아요. 그 행복해지고자 했던 인류의 소망이 만든 21세기는 인간이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는, 그래서 진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착착착착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좀 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AI 노동자는 지금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 세상에 미랄이 되고 있단 말이죠. 자신들은 그 일이 무슨 일인지조차 모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수백억, 수천억, 아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지구별에 태어나 인간으로 살다간 그 많은 영혼들의 열망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 AI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참말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만 진짜 확 와닿으려는지 말이죠. 그렇게 잔인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만든 이 세상은 너를 위해 살기만 하면 나는 저절로 사라지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돈은 내가 가지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금융업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던 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내야 할 그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버리긴 했지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우리 인류는 이미 경험을 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더 풍요롭고 재미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만 행복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21세기를 공인의 시대라고 규정을 한 거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니 정말 쇠가 빠지게 고생해놓고 보람조차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맨날 하는 일이 재미도 없고 기운 빠지고 일을 하면서 점점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일은요, 별거 아닌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이 태어난 인간이 단 한 명도 없고요. 우리는 그저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태어난,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아야 할 빚을 가지고 태어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사실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될 때쯤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야 했어요. 세상에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또 영적인 수련을 하면서 성장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을 제대로 보고 분석을 해서 21세기를 살아갈 인간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밝혀냈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간들 가운데서 이런 사실을 밝혀낸 인간이 없었던 겁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했나요? 이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름도 모르는 이 땅에 와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구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보와 지식, 그리고 나라를 재건할 자본을 투자해서 이 나라를 살려냈지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폐허 속에서 그들이 전해준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여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몸소 경험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살아내느라 고생을 했지만 인류의 희생이 없었다면 현재의 우리는 아예 존재하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람 꼬라지를 하게 만들어줬더니 우리들은 뭘 했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국제사회를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서양 사람들과 달라요. 이 생각하는 머리 구조가 달라서 서양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저들의 지식과 논리를 그냥 그대로 따라 하지를 않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다 뜯어 고쳐서 우리 걸로 만들어가면서 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우리 삶의 방식을 다시 이 세상에 환원을 할 때가 온 거죠.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비록 G7은 못 돼도 최소 10위권 안에는 들잖아요. 우리 밑으로 정말 수두룩 빽빽한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들도요, 선진국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선진국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힘센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모두 이 지구별에 공로가 지대하게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희생한 공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이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선자에 나아갈 진, 먼저 길을 개척해서 걸어간 나라들이 선진국이란 말이죠. 누군가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서 먼저 걸어가면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고요. 종래에 가서는 모든 인류가 그 길에 도달을 합니다. 인류는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 먼저 앞서 용기를 내어 걸어간 사람을 선구자, 선각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제는 우리도 이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그동안 모방을 하고 따라왔던 나라들은 이제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서 길을 헤매고 있잖아요. 후진국들은 더 미치죠. 휘청휘청거립니다. 이제 우리들은 답을 들고 이 세상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일단 우리들조차 스스로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내지 않으면 다 미칠 지경에 이르렀지 말입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100세 시대를 살아내려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인류는 단 한 번도 100세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최초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족적을 남기고 싶으세요?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지러운 발자국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하얀 눈 위에 최초의 발자국을 남기게 될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자국이 어지럽지 않기를 빕니다. 그래서 21세기 대한민국은 공인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인이 되어 공인으로 살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해결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형제라는 개념 프로젝트의 결과를 이제 다시 상기해야 할 때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의심하고 미워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AI 노동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인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조금씩 노력을 합시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